그 다음에 16번 요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별표를 좀 쳐두셔야 돼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대손금 송금 산입 범위를 좀 확대했다라고 해서 우리 대손 사유가 신고 조정 사유가 있고 결산 조정 사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 결산 조정 사유 중에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 원 미만인 소액 채권은 네가 그냥 대손 처리해. 결산에 반영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줄게. 이게 이제 결산 조정 사항이었는데 이게 20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30만 원. 이거 1차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개월 이상 경과된 30만 원 채권 대손 처리할 수 있더라.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중소기업 밑줄, 외상매출금 밑줄, 2년 경과 밑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가 됐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어? 네가 원하면 대손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하면 대손 처리할 수 있다.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억을 좀 해두시고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 요거 19번은 별표 쳐놓으시고 요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택 구입의 밑줄, 대여금에 대한 지원, 대여금 밑줄. 집사라고 빌려주는 거 옛날에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봤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자한테 집사라고 돈 빌려주는 거 괜찮다라고 해서 업무 무관 가지급금 제외 대상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도 1차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가능하다.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여해줘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원, 지배주주 등은 제외하고 임원, 지배주주 등은 특수관계니까 이제 빠지고요. 근로자만 가능하더라. 임원 X 요것도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4번은 요거는 계산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개인의 현물 기부에 대한 법정 기부금 평가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요거는 개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죄송합니다. 개인 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요거는 소득세 시행령 관련된 거여서 법인세는 관련이 없어요. 법인세 관련 없고 소득세에서만 원래 법정 기부금하고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지정 기부금은 장부가액을 현물로 기부했을 때 평가할 때 나머지 비지정 기부금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이 법정 기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기부금도 장부가액이었던 것이 둘 중 큰 금액으로 다 그냥 맞춰줬다 이런 얘기예요. 맞춰줬다. 그래서 현물 기부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냥 다 시가하고 장부가 두 개 중에 큰 금액으로 바뀌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1차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좀 알고 계시죠? 15번은 별표 쳐놓으시고요. 기타 소득 분리과세 대상의 확대라고 해서 기타 소득과 관련해 가지고서 요거는 좀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거든요. 우리 기타 소득에서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기타 소득. 그러니까 원천 징수할 수 없는 기타 소득이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뇌물이나 배임수재 같은 그런 것들은 원천 징수하지 않죠. 뭐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원천 징수하지 않고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것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을 할 때 원천 징수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체되는 경우에도 원천 징수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타 소득으로 보자라고 하던 것이 여기 보세요.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해서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 보니까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상기 이외의 위약금, 배상금은 현재 분리과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약금, 위약금, 배상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거나 배상금은 현재 우선 분리과세다. 분리과세 밑줄 거놓으시고 얘네는 원래 분리과세가 아니라 무조건 종합과세였거든요. 근데 얘가 바뀌었다. 그래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계약금 줄 때 분리과세가 되려면 원천징수로 끝낸다는 얘기인데 옛날에 원천징수 안 했는데 어떻게 분리과세 합니까? 이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건데 요거는요. 일종의 우리 그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생각하셔도 좋아요. 우리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가 옛날에는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미
월세를 줄 때 그 임차인이 줄 때 원천징수를 안 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신고할 때 그냥 분리과세로 계산하듯이 세금 내고 끝낼 거냐, 아니면 그냥 다른 소득이나 합산해서 종합과세 할 거냐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선택해서 그냥 분리과세세액을 내는 그런 셈이어서 요것도 그때 당시에 계약금을 지급을 했을 때 분리과세를 할 수가 없었죠. 원천징수를 안 했으니까. 대신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할 때 있죠. 신고할 때 분리과세로 해가지고서 신고 납부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월 달에 분리과세 세액을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위약금 배상금은 분리과세로 해가지고 되어 있지. 이제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아니다. 그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선택적 분리과세를 계산할 때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따질 때도 그 계정 쪽에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이 없거나 퇴직 후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도 포함해서 따지자. 아셨죠? 포함해서 따지자. 이 두 가지도 제외하지 말고 다 포함해서 300만 원 여부로 해가지고서 선택적 분리과세 여부를 따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외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에는 뇌물 등 뇌물이나 횡령 등의 금액 하나만 남아 있다. 요거는 별표 쳐놓으시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16번 요것도 좀 별표 쳐놓으시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서화골동품에 대해서 필요경비율인데요. 6천만 원 초과되는 초과되는 양도가액에 대해서 서화골동품 이제 기타 소득으로 봐서 분리과세가 될 건데, 그때 필요경비로 해서 공제가 되는 것이 원래는 80%, 그죠? 무조건 필요경비로 80%. 근데 10년 이상이면 90%인데 10년이 안 돼서 80%를 적용하더라도 1억이 안 되면 90%를 해줘요. 거기 보면 계정 쪽을 보면 필요경비율이 1억 원 이하면 무조건 90%. 1억 원이 양도가액이 1억 원이 넘어가게 되게 되면 1억 원까지는 90%, 그다음에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8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도가액이 6천만 원이 넘어가야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필요경비율을 양도가액이 1억 원이 안 된다. 1억 원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90%를 적용을 하고 1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80%를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그냥 무조건 90% 하고요. 10년이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년이 안 되더라도 1억 원까지는 90%, 1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80%를 적용을 하자. 그렇게 분리과세하고 맞추는 거죠. 20% 곱해서. 요거는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 8번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별표 쳐놓으시고, 대손세액공제 기간인데요. 대손세액공제의 기간이 5년이었죠. 5년. 그죠? 5년이었는데 몇 년으로? 10년으로 연장이 됐다. 딱 10년은 아니고 그 공급일에 속하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간까지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 다만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 때는 하지 않고 언제만 된다? 확정신고 때만 적용이 되더라. 그 다음에 16번인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의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게 되게 되면 소비지국 과세원칙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올 때 세관장 우리한테 이제 사업자, 갑사업자, 세관장이 이제 관세,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 개소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의 모든 세액을 더한 금액에다가 10%를 곱해가지고서 부가가세를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얘한테 수입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면 그 수입세금 계산서 부가가세를 낸 다음에 그 납부한 금액만큼을 이렇게 공제해가지고서 돌려주는. 수입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고 끊어받은 부담을 한 다음에 신고할 때 이제 공제를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지만, 그러면은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공제받는 데까지의 기간 경과금만큼 이거 손해 아니냐라고 해서 얘를 지원할 목적으로 이 갑사업자는 납부 유예 특례라고 해가지고서 세관장 세무서장에게
얘한테 납부유예 특례를 신청을 하면 얘가 실제로 납부하지 않아도 납부하지 않고 어차피 공제받을 거니까 납부하지 않고 납부유예 해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어차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공제받을 거니까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가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유예인데 거기에서요 적용 대상이 그 현행 규정을 보니까 적용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 기업만 가능한데요. 뭐 수출 비중이 30%, 중견 50%, 뭐 수출액은 100원 이상 해서 동그라미 1, 2, 3번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신청 기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신청 기한 언제까지 신청하자? 신고 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 그게 1개월이 몇 개월로? 3개월로 바뀌었고요.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건 그 꽃표시를 가보면 현행 규정 꽃표시 작은 글씨 맨 밑에 작은 글씨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만료일 중 늦은 날에 동그라미. 우리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이고요. 부가세 확정신고는 1기는 7월 25일이고 2기는 1월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기 확정신고 기한에 3월 31일 둘 중 늦은 날이면 3월 31일, 2기면 3월 31일하고 7월 25일이니까 7월 25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 늦은 날로부터 늦은 날도 빠른 날이 아니라 늦은 날 기억하시고 1개월에서 몇 개월로 바뀌었다? 3개월로 바뀌었다. 요거는 이 두 가지의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별표 쳐놓으시고 1차 시험 대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9번이요. 간이과세 배제사업 겸용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 배제사업 폐지 시 간이과세 규정 전환 규정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간이과세 배제 사업을 겸용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얘가 4,800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얘가 일반이라고 한다면 합계해가지고서 일반 간이 여부를 따지니까 얘가 일반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4,800이 안 돼도 같이 일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폐지가 된 거예요. 사업 폐지. 그러면 여전히 일반이 아니라 뭘 적용할 수 있다? 간이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그냥 신설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배제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서 뭐 광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간이과세 배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다가 폐지하게 되게 되면 해당 사업 개시를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한다.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환한다라고 하는 건데 신설된 규정은 그 간이과세 배제 사업의 폐지를 속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해주게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해 7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거나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거는 그냥 7월 1일 시점에 유형이 전환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7월 1일부터 전환이 된다. 요 정도는 말 문제로 알고 있으셔야 되고.